안녕하세요. 오늘 이 귀중한 자리 만들어 주시고 초대해 주신 김성환 그린뉴딜 위원장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당의 리더급 되시는 분들하고 의원님들 또 당선자들 청중들이 오셔서 제가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린 뉴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아졌구나 싶어가지고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린 뉴딜 얘기할 때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었는데 저는 뭐 별 전문가도 아닙니다만은 좀 바람잡이로 그린 뉴딜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잠깐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원래부터 중요한 거였는데 코로나를 맞고 보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더 절감하게 됐다. 그래서 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세상에 건강보다 중요한 게 뭐가 더 있어? 너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거다. 그러니까 몸 생각하면서 해. 이 말을 너무나 자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다 아는데 그거 잘 실천하고 사시는 분 여기 몇 분 계세요? 저는 전혀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암에 걸려가지고 죽기 일보 전에 가니까 내가 얼마나 멍청한 놈인가. 몰라서 못했으면 어쩔 수 없어. 변명이라도 되는데 뻔히 알면서 정말 중요한 걸 하지 않고 맨날 급한 거를 하면서 바보같이 급하게 살아가는 저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됐죠. 지금 그린 뉴딜이 딱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는 우리 암은 좀 천천히 오니까 암은 아니고 뭔가 아무튼 급하게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느냐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하고 닥쳐온 강력한 경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뭔지 제가 최근에 관련 공부한 거를 잠깐만 다들 아시는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360만 며칠 사이 제가 이거 지난 주말에 준비했는데 그 사이에 그렇게 됐어요. 360만 그리고 사망자가 25만? 26만? 이렇게 됐죠. 이 선진국들은 지금 미국, 영국 빼놓고는 대부분 고점을 좀 지난 것 같고요. 대도국은 많이 증가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 잘 안 보시겠지만은 러시아, 브라질을 유시해서 많은 대도국들은 지금 상승 커브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는 지금 확진자 증가세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하루 8만 정도씩 대중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공식 통계하고 실제 감염되거나 사망자 수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욕타임스 최신 기사에 보면 뉴욕의 각 도시가 매년 1월, 2월, 3월 이렇게 거치면서 사망자 수가 거의 일정하게 역사적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더 죽었는가 이것을 계산해 보면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통계보다 현격하게 많다는 것이 지금 잡아낸 것만 해도 미국이 지금 사망자 7만 명으로 나오는데 10,000명 이상이 추가적으로 사망했다는 것이. 그런데 이 사망자 통계는 굉장히 늦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3만 4만 명이 더 많이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확진자 수는 며칠 전에 일본에서 코베시의 한 병원에서 검사했던 걸 가지고 아마 일본이 한 달 전에 이미 코베시에 4만 명 9만 명 감염자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신종플루 당시에도 WHO의 공식 통계에 잡힌 그 확진자나 사망자 수에 비해서 실제 확진자는 적어도 100배 이상, 실제 감염자는 근데 안 잡히는 거죠. 이게 지금 무증상이나 증상이 약하게 넘어가거나 모르고 넘어가고 검사 안 하면 모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사망자는 10배 이상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통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정말 끔찍한 건데 최근에 뉴욕의 한 그 장의사에서 저 장의 트럭이 발견됐는데요. 저 안에 수십 구의 시체가 안에서 썩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장기화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최근에 하버드 대학의 이쪽 그 전문가 어떤 그 의과대학 교수가 우리 한국에 어제 역사적인 한국야구위원회 프로 야구 시즌 개막 경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생중계를 하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야구 비유를 하겠는데 9회까지 하잖아요. 2회 초 정도 된다 이제. 2회 초. 금방 뭐 약이 나오고 금방 백신을 개발할 것 같은 소식들도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열심히 연구들도 하고 있고 그런데 역사적인 경험을 보면 그렇게 금방 이것이 될 확률은 희망사항이지 거의 없다. 세상에 어떤 일이라고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 지금 모든 것을 굉장히 단축해서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지금 심지어는 공장까지만 미리 짓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금년 내에 될 확률은 제로에 가까운 것 같고요. 내년, 내후년에 되는 것도 굉장히 희망사항인 것 같다. 잘 아시는 대로 에이즈 때문에 온 인류가 그렇게 고통받았지만 지금 에이즈 백신 안 됐고요. 사르스 18년 전에 나왔는데 가장 요거랑 가까운 놈이잖아요. 지금 백신 안 됐어요.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게 이제 코로나 드디어 그 끔찍했던 악몽이 다 지나가고 우리는 옛날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당분간 꿈꾸기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성공적인 초기 방역을 해서 비록 2회 초지만 초기 방역을 잘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강력한 봉쇄 조치, 록다운, 셧다운 조치 없이 대규모 검사, 신속 추적, 및 치료에 의해서 다행히 신천지로 촉발됐던 그 대구 경북의 위기를 잘 넘기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는 구글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돌아다니나 각 요소에서 교통 요지라든지 직장에 얼마나 출근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저 이태리 록다운 심하게 했을 때는 마이너스 94%,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70, 87 거의 활동을 사람들이 안 하고 집안에서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 그런데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0 이 정도고 일상적인 활동에는 큰 영향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드디어 오늘 생활방역 이 시작이 됐는데요. 생활방역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좀 너무 긴장을 이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생활 속의 거리두기로 공식 용어를 바꿨고 제가 그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신중한 접근을 여러 번 주장을 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미국에서 1918년 그 스페인 독감 요즘 우리가 다 역사 공부를 했죠. 3번의 웨이브가 있었다. 그리고 그때 성급하게 이 억제 조치를 완화했던 도시들은 나중에 경제 회복이 잘 안 됐다. 오히려 강력한 조치를 오랫동안 고통을 참으면서 유지했던 도시들이 나중에 고용 성장이 컸다. 이런 연구가 최근에 나오는 것을 보고서 더욱 신중한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초반 출구 전략까지 방역뿐만 아니라 한국은 초반 출구 전략까지 잘 성공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확진자 수가 이렇게 2월 하순에 피크를 이뤘다가 쭉 내려갔는데 내려간 시점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했고 확실하게 잡자. 그리고 그것을 또 50명 이하로 내려갔는데도 2주간 더 연장하고 그리고 나서도 그 생활적 거리두기를 전환하지 않고 그냥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제까지 한 거죠. 이렇게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해서 드디어 최근 3일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신규 확진자가 0인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남아있는 우려사항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에 마음이 급해요. 당연히 이건 온 국민이 바라는 바이죠. 그러나 너무 경제 활성화에 올인하는 것은
방역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며칠 동안 국민들이 엄청 돌아다니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밀집해가지고 앉아있고 이제 이런 일이 마구 벌어지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하고 취약한 시설과 의료체계 준비가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해서 성공의 함정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기업도 그렇고 어떤 조직도 성공하면 도취해요. 그리고 조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죠. 유행과 앞으로 지금 진정시켰지만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다가 겨울철에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저의 머리를 때렸던 것은 지난번에 지난주에 국무총리 주재하에 생활방역위원회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저분 TV에서 보신 분들 많죠? 우측에 있는 여자분 누군지 아세요? 김호란 교수님인데 예방의학 전문의시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마라톤 중계를 여러 번 봤는데 초반에 맨 앞질러가지고 뛰던 사람이 마지막에 결승골에 1등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다. 그래서 초기에 지금 잘했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막 잘해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고 앞으로 다시 바이러스가 퍼져도 막든히 잡아낼 수 있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는 초반 출구 전략까지 잘 왔습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 아시는 대로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 위기가 덮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IMF에서 금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3%. 지난번 글로벌 금융 위기가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 위기였는데 그때 마이너스 1.8%였죠. 그 전에는 1981년인가 그때가 최악이었는데 그때 살짝 네거티브로 만들어졌어요. 할수록 이게 이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 0.3%는 어떤 전제하에서 한 예측이냐면은 금년 상반기 중에 그러니까 6월까지 이 대유행이 진정이 될 거다라고 하는 가정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보시면은 뉴욕이 가장 심했잖아요. 뉴욕을 그래서 굉장히 심했던 도시들이 일부 지금 고점을 지나서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너무 빨리 이걸 해제를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막 폭증하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국 전체적으로 사망자가 오히려 늘고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상반기에 진정이 되지 않고 하반기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금 예상한 거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파란 거만큼 더 세 경제가 하락을 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대로 겨울에 2차 웨이브가 또 온다. 그러면은 내년에 빨간 거만큼 또 더 추가적인 경제 하락이 있을 거다. 이 두 가지가 만약에 합쳐지면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세계 경제에 지금 마이너스 10%, 15%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인도주의적인 대재앙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 2억 명 가까운 실업자 발생이 우려가 되고 있고 5억 명이 빈곤의 나락으로 빠지고 2.7억 명 정도가 극심한 배고픔, 기아에 빠질 것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뭐 진짜 굶어 죽는 사람이 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속한 회복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오늘 뭐 마침 그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다행히 이 경제 위기의 기본적인 원인은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나가서 쇼핑도 못하고 일자리에 가서 생산도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조금밖에 하지 않고 방역에 성공했기 때문에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전 세계 어느 선진국 경제에 비해서 선방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4%였고 작년 1분기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 동기 대비로는 1.3% 성장을 했어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그 고용 안정망, 사회 안정망 이런 것이 매우 부실하다는 것은 여전히 큰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에 대응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했는데 제가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정부에도 뭐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방역 의료 체계를 보강해야 되겠고 검사라든지 격리자에 대한 지원이나 또 방역 관련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개인이나 업소나 병원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지금 생활방역 수칙에 제1번 수칙이 아프면 3, 4일 쉬라는 거라고요. 집에서 쉬어라 이겁니다. 그런데 아프면 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파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아프다고 쉬면은 내 직장에서 잘릴까 봐. 아니면 내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 아픈 사람에 대해서 공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취약해요. 여기 나와 있는 통계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공공이나 민간이 그런 비용을 아플 때 비용을 부담해주는 비율인데요. 노르웨이 같은 나라가 여기 있고 여기 오면은 꼴찌에서 두 번째가 미국, 꼴찌가 대한민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되고 우리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 사회 안전망이 부실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급한 것이 금융안전화 정책인데 그것을 정부가 초기에 잘했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피해계층에 대한 생계 지원 그리고 고용과 기업을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말아야 될 것까지 다 지켜서는 안 되고요.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켜서 생산력을 보존하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몇 마디만 덧붙이자면은 이 경제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과 국가가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되겠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고 며칠 전 이천에서 화재 참사났잖아요. 그게 뭡니까? 항상 기업인들의 로비에 놀아나고 누가 그래요? 누가 놀아나요? 정부가 놀아나고 국회가 놀아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 하면서 바뀌지 않는 게 오늘의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말만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빈틈없는 방역 안전망, 고용 안전망,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이 튼튼해서 회복 탄력성을 가진 누구나 위기에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재정 안전성과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농업과 제조업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것 투명하고 지금 있는 기업 지배구조, 공공 가버넌스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지금 다 이제 어렵다고 해서 살리고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무조건 다 살릴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할 거는 해야 된다. 과거의 산업, 예를 들어서 지구를 파괴하는,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산업 그리고 구조적으로 사양 산업인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열심히 여러 가지 정책을 했는데 긴급한 방역 지원 매우 잘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 한 거면 정말 잘했죠.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제도적 보완을 더 해야 된다. 공공의료 시스템도 보완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금융시장 안정은 잘했지만 재난 부재는 매우 미흡하다. 재정 투입이 소극적이었고 생계 고용, 기업 지원 전달 체계가 매우 부실해가지고 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고 하는 그 긴급이라는 글자가 무색할 정도로 긴급 중에서도 긴급 파트만 어저께인가요? 그렇게 전달이 시작했죠. 그리고
이 미래지향적인 구조조정이 과연 되고 있는가 이런 점에서 안타까운 점들이 많다. 최근 부산중공업 얘기 여기 계신 분들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정말 미래지향적인 기업 지원을 하는 건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습니다. 한국형 뉴딜 얘기가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국형 뉴딜은 제가 작년부터 주장했던 전환적 뉴딜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해놓은 거는 우리 기획재정부가 원래 70%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가구에게 지원을 함으로 해서 어떻게 어려운 사람일수록 여러 가지 중증적인 지원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여유가 있는 사람일수록 지원 횟수가 적어지는 이 시스템을 설계를 했어요. 얼마나 좋은 정책입니까? 저는 엄청난 찬사를 보내고 싶은데 우리 현실은 뭐냐? 이 정책은 절대로 실천할 수 없는 정책. 본인들도 알아요. 왜? 이렇게 소득 파악이 안 돼 있고 전산체계가 안 돼 있고 우리나라 아시는 대로 빈곤층의 3분의 1도 채 기초생활보장으로 커버가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다 꿈에나 풀 수 있는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맨날 이 문제를 사후 약방론처럼 얘기하지 않고 진짜 이번에 바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포스트 코로나 세계가 던지는 우리에게 주는 파도가 무엇인지 몇 가지만 생각해 보자. 세상은 이런 역병을 통해서 많이 바뀌었다. 요즘 유럽의 흑사병 이후에 농노들이 해방이 되고 노동자 임금이 3배로 올랐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그것은 소유럽에서 그랬던 거고요. 동유럽에서는 오히려 이들이 엄청나게 탄압을 해가지고 농노제가 더 강화되고 역사에 감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이 화두를 제대로 붙잡고 제대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갈 때 그때 비로소 K방역도 빛을 보는 거고 K경제도 빛을 보는 것이다.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화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 이제는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추구하고 국경을 폐쇄하고 수출 규제를 하고 글로벌 가치 사슬이 파괴되고 있다. 저도 얘기했지만은 농업이나 제조업의 베이스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고 다 각자 자국 내에 생산 기반을 옮기려고 한다. 이런 흐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가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류는 이미 하나의 공동체고요. 엊그저께 유럽 정상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참여하고 해서 백신 공동 개발을 위한 그것만은 아니고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한 모금 캠페인을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이 바이러스 문제도 그렇고 기후 문제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문제가 우리 지구사회의 공통의 문제고 우리가 협력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개방 경제와 서로 글로벌 분업 구조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나가야지 과거처럼 폐쇄 경제로 갔다가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는 너무나 시장 효율만을 중심으로 하고 다국적 기업과 국제금융자본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세계화가 아니고 방금 말씀대로 사람의 가치 그리고 글로벌 공공재 이런 것들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세계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데 이것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러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어디도 없습니다.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많은 중요한 문제는 정부만 아셔야 되고 시장이 아닌 공공성의 공공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고요. 이 신자유주의 물결을 시작했던 레이간 대통령이 정부는 솔루션이 아니고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주장했던 미국이 아시는 대로 지금 가장 처참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부자 나라일수록 지금 피해가 심하고요. 부자 도시일수록 피해가 심합니다. 이태리에서도 제일 잘 사는 롬바르디, 프랑스의 파리, 영국의 런던, 미국의 뉴욕이 가장 심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는 물론 이들이 잘 살기 때문에 국제 관광객, 비즈니스맨, 학회, 온갖 국제 트래픽이 많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빨리 오는 것이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만큼 부유한 도시일수록 지금 그들의 부가 누구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요즘 필수 노동자라고 하는 이들이 있어서 가능한 거거든요. 불평등이 극심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갈 것인가. 제가 평생을 강조했던 경제 민주화가 되지 않으면 이 공공성을 다시 살리고 우리 사람 중심의 경제를 세울 수 없습니다. 디지털 전환 해야 된다고 많은 기관이나 회사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가 대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교수님들한테 우리 온라인 강의를 더 확대하고 이렇게 플랫러닝이나 여러 가지 온라인 디지털 자료를 기술을 활용하고 이런 걸 하자고 막 해도 교수님이 잘 안 하려고 해요. 귀찮으니까 하던 대로 하고 싶지. 그런데 이번에 다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당신 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당신 회사 CEO 때문에 했습니까? 아니면 당신 회사 최고 기술 책임자 때문에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했습니까? 정답은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디지털 전환을 대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전환이 우리 일자리를 없애면 안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불평등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진 겁니다. 당장 교육을 디지털로 하는데 디지털 기기가 모자란다든지 와이파이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지식이 없다든지 이런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빅브라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유럽 같은 데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이런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인권에 대한 존중이 훨씬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많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와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것이 인프라와 기술 투자 못지않게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그리고 당연히 오늘의 주제는 녹색 전환입니다. 아시는 대로 감염병이 근래에 들어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4배가 늘어났다고 하죠. 이것은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에게 또 어떤 이 미래에 숨 쉴 수 없었던 공기가 이렇게 맑아지는 기적을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를 위한 집단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고 세계 여론도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다 언급이 됐습니다만 타임지가 작년에 올해의 인물을 선정한 것이 다 아시는 우리 아까 슬라이드 푼벨죠. 뉴욕이 몰락했다는 그 뉴욕의 끔찍한 뉴스를 보면서 현대 문명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형 그린 뉴딜 하겠습니다. 제가 포스트 코로나의 파도를 얘기했는데 바로 사람 중심 경제 민주화를 해야 된다. 저는 이걸 휴먼 뉴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뤄내야 된다. 이것을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고요. 이 포용과 혁신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린 뉴딜입니다. 이 정치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지금 넷제로로 가고 이런 일대의 전환, 녹색 전환을 이루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세상이 됐다는 것이고요. 지금 유럽의 그린딜 총책임자로 있는 그 부집행위원장이죠. 최근에 이렇게 말했어요. 유럽도 이제 고점을 찍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 오프닝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유럽이 경제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단 1달러라도 옛날 경제에다가 쓰지 못한다. 새로운 경제, 디지털 그린 경제를 만드는 데에만 쓰지 그 외에는 단 1달러도 쓰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K-방역을 얘기하고 이제 대한민국이 뭔가 세계를 리드할 수 있다 이런 자부심도 갖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후 악단 국가로 남아가지고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저는 제가 전환적 뉴딜하면서 휴먼 디지털 그린을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크게 말하는 한국의 전환적 뉴딜과 한국형 뉴딜이 돼야 된다. 원래 뉴딜이라는 것은 이 형평성과 일자리와
환경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세 개를 포함한 것이에요. 전환적 뉴딜이라는 거고. 제가 작년에 이 전환적 뉴딜이 필요하다고 해서 과감한 어떤 확장적 재정과 이런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그 전문가들도 참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돈 쓰는 것만 더 많이 쓰기로 하고 내용이 별로 바뀌지가 않아요.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게 준비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사람이 뭐 바뀌기가 어려워요. 저도 건강이 안 좋아지는데도 모르고 계속 밤새서 일하고 바보처럼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드디어 얘기를 합니다. 한국적 뉴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빨리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린 뉴딜로 내용을 채워 넣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 관련해서 제가 두산중공업 얘기는 이미 했습니다만 기간산업을 막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진짜 필요한 구조조정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소비 활성화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도 저는 지금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니까 뭐 상품권 나눠주고 그거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옛날처럼 많이 안 돌아다니고 많이 안 쓰고 하니까 좋잖아요. 삶도 오히려 더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깨끗한 덜 쓰고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더 좋은 삶인가. 저는 왜 과거로 되돌아가야 된다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경제 회복은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디지털 일자리하고 그린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그 경제 전환을 위한 공공 투자를 통해서 경기 회복의 중심 그쪽으로 잡고 소비 활성화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잘 해야지 우리 방역을 통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이런 것도 크게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저는 김호란 교수님 말씀하신 마라톤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손들을 쫙 집중하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한국 통일을 내용을 제대로 찍습니다. 그것은 그린 뉴딜이어야 한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